네. 네. 인사부터 할까요? 네. 네. 먼저 저 하시죠.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의 최조원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 최담 마케터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맞습니다. 피곤합니다. 금요일. 네, 다들 이제 좀 아마 금요일이니까 칼퇴하시려고 바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지는 모르겠긴 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네,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한 주제는 쇼핑 검색 광고 업종별 필승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 검색 광고는 기본적으로 들고 가는 거잖아요. 네, 맞죠. 저희가 좀 이커머스 쪽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쇼핑 검색은 사실 거의 필수거든요. 파워링크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좀 운영했던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항목별로 쪼개서 어떤 식으로 좀 세팅했을 때 좀 가장 잘 나왔었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쇼핑 검색의 구성부터 조금 간단하게 조금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쇼핑 검색 광고는 또 좀 잘 다른 매체에 비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쇼핑 검색의 구성 하면 소재 그리고 확장 소재, 제외 검색어, 뭐 요일이랑 시간대, 성별, 연령대 이렇게 타겟팅을 조금 잡을 수도 있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네, 맞아요. 이 부분 기본적으로 조금 인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오늘 라이브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진행해 주시는 건가요? 갑자기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캠페인 구성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혹시 뭐 캠페인 세팅할 때 사실 기본적인 거라서 아마 지금 광고 운영을 하고 계시다면은 네, 좀 그냥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으실 부분이기는 해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캠페인은 광고를 세팅할 때 가장 큰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PC랑 모바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어떤 매체에서 어떤 디바이스에서 조금 더 유입이 가장 많은지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생성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밑에 키워드별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그룹을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밑에서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키워드별로 사실 그룹을 생성하는 거는 막 초반부터 하기는 좀 쉬운 작업은 아니긴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쵸, 막 데이터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좀 이따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고요.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소재에 대해서 맞아요. 한번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재가 조금 광고가 노출되는 거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할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뭐 자사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명뿐만 아니라 이제 좀 추가적으로 세팅을 하면서 상품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로 제목을 좀 새로 조합을 많이 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 관리 탭에 들어가셔서 상세 보기 그리고 우측 상단에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25자인 25글자 이내로 맞아요. 노출용 이미지랑 상품명이 수정이 가능하고요. 네, 근데 대신에 여기서 이제 많은 광고주분들이 조금 질문을 주시는 게 이 노출용 이미지도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서 바로 이미지를 수정을 하면 안 되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사실 웬만하면 뭐 로직이 조금 변경돼서 뭐 여러 가지 광고 결과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웬만하면 검색 광고 세팅하는 맞아요. 이미 장- 잡혀 있는 네, 맞습니다. 게 변경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상품명 같은 것도 변경을 할 때 그냥 그 스토어 내에서 바로바로 변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된다고? 진짜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잠시만요. 약간 저희 경험담 아니에요, 경험담. 맞습니다.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흔히 처음 진행해 보시는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맞아, 네. 맞아. 그래서 변경 하는 걸로. 그래서 뭐 사실 이미지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일단 갖고 있는 이미지 뭐 예쁜 거 아니면 우리 네. 상품 잘 좀 노출될 수 있게끔 그런 이미지를 해놓으셨을 거잖아요. 네, 맞죠. 네, 보통은 그걸로 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거나 네. 이번 달만 갑자기 그래서 뭐 이거를 사면 이걸 증정해준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아까 해당 대리님께서 말씀 주신 게 지금 뭐 연관 키워드들로 다른 이제 상품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좀 잡다한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거 말고 네. 뭐 예를 들어 뭐 고기라고 하면은 뭐 선물 느낌으로 이제 연관 키워드를 쭉쭉 잡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미지가 그냥 고기 이미지보다는 선물 포장된 네. 그런 이미지로 이제 변경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거는 무조건 변경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소재 텍스트랑 이미지가 뭔가 어우러졌을 때가 그러니까 지기 위해서 이걸 변경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상황에 맞게 좀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소재를 설정을 했으면 다음으로 설정해야 되는 게 확장 소재를 한번 반드시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 소재는 보통 네이버 톡톡 기능을 노출을 추가시키거나 아니면 추가 홍보 문구를 작성을 하는데요. 일단 뭐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건 아무래도 홍보 문구가 조금 중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총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게 창이 뜨는데 일단 필수로 설정하는 문구 1번은 10자 이내로 설정해 주셔야 되고 선택사항인 문구 2번에는 30자 이내로 세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자 이내로 세팅할 수 있는 이 문구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문구 1에서 뭔가 좀 다 담아내지 못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할 수 뭐 어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으려나요? 네, 어필을 하는 그런 맞아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10자는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뭐 선물 세트 구입 시 뭐 아니면 얼마 이상 구입 시에 뭐 이거 뭐 몇만 원 상당의 뭐를 증정해 드립니다라는 걸 쓰고 싶은데 네. 다 담을 수가 없으니 일단 여기다가는 그냥 뭐 무슨 증정 이벤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던가 그리고 여기에 좀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좀 담아주는 거죠. 맞죠. 진짜 보통- 할 말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보통 PC 모바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요 차이가 이제 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저희는 이제 보통은 기본적으로 PC 모바일 아예 그냥 별도로 운영을 하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모바일 10자는 거의 모바일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고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PC에서 노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세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확장 소재 홍보 문구 같은 경우는 좀 업종별로 보면 좀 많이 쓰이는 홍보 문구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저희 오늘 또 라이브 주제가 업종별 필승법이기 때문에 맞아요. 요 업종별로 조금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조원 대리님은 뭔가 조금 쓰시는 뭐 좋아하시는 홍보 문구 같은 게 또 따로 있으신가요? 아 저요? 제가 홍보 문구는 근데 사실 저는 옛날에도 뭐 지금도 많이 다른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진행을 해봤을 때 네. 이거는 일단 노출되는 키워드에 따라서도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홍보할 수 있는 맞죠. 문구가 네. 예를 들어 저는 한번 뷰티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제가 좀 뷰티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뷰티 또 전문이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뷰티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뭐 노출되는 키워드가 뭐 브랜드 네. 자사명 키워드 이거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저는 확장 문구를 약간 뭐 땡땡땡 본사에서 판매하는 뭐 그런 네. 것들 아니면은 뭐 만약에 우리가 어디 해외 브랜드 총판이다라고 하면은 뭐 국내 총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왜냐면 자사명을 알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브랜드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아니면은 뭐 어떤 광고든 어떤 콘텐츠든 어쨌거나 뭔가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를 인지하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조금 더 그냥 우리가 여기가 지금 원래 공식 홈페이지다 라는 느낌을 좀 저는 주는 것 같고 네. 만약에 노출되는 키워드가 앰플인데 뭐 진정 앰플이라고 해볼게요. 네. 진정 앰플 뭐 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일 진정 막 이런 거 트러블
3일 진정 이런 걸 써주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인기 상품? 무슨 인기 상품이라는 것처럼 이제 네. 그러니까 오히려 광고 아니고 그냥 안내해주는 문구처럼 아. 요즘 판매량이 제일 좋은 상품, 뭐 판매 1위, 뭐 이런 네. 것들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음. 좀 저는 숫자 좀 들어가는 것들이 확실히 봤을 때 네. 막 와닿는 것 아, 같더라고요. 맞죠, 맞죠. 뭐 판매 1위 아니면 트러블 3일 진정, 네. 뭐 1회 만에 뭐 그런 거, 막 이런 것들 그냥 그런 식으로 좀 특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전 더더욱 숫자를 강조하는 것 아,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뷰티는 뭐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 그냥 이제 프로모션? 아, 맞죠. 응, 프로모션. 뭐 네. 20% 할인. 그것도 이제 기간 할인.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기간. 진짜 제일 만만하게 건드릴 수 있는 게 뭐 할인, 뭐 쿠폰 증정 이런 맞아요. 거인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모든 뭐 뷰티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진짜 맞아. 그래서 뭐 사은품.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증정을 좀 강조하던가 아니면 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만 이라는 것도 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사실 오늘만은 아니죠. 근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건 거니까. 느낌 아니까. 네. 그래서 막 이제 아니면은 뭐 4일만 뭐 한정, 뭐 기간 한정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만약에 기간이란 걸 뭔가 명시를 하고 싶다면 저는 마치는 날짜를 좀 아예 강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진짜 상시 프로모션이 아니라 네. 기간 프로모션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렇게까지 뭐 20% 이런 느낌으로. 맞죠. 그래서 이제 언제 들어와도 사람들이 이때 마감이라는 걸 아니까 인지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이런 식으로 강조를 많이 저는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건기식이라고 하죠. 건강 기능식품 업종을 좀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진행을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성분을 강조하는 표현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식물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성분이 뭐 함량이 되어 있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뭐 몇 그램 뭐 고단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또 브랜드 인지도를 조금 강조해서 좀 잠재 고객들에게 신뢰도를 조금 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뭐 어디에서 뭐 1위를 했다. 뭐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뒷받침해주는 근거 자료도 같이 제출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해야 하긴 하지만 맞아. 네, 뭐 이런 문구라든지 아니면 뭐 주력으로 밀고 있는 제품에 대한 뭐 리뷰 수가 몇 개가 달렸다. 네, 뭐 단기간에 뭐 몇 개 달성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런 것들로 조금 후킹을 주는 편입니다. 저는. 맞아. 근데 1위가 진짜 그러니까 사실 뭐 매번 그렇게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당연히 이제 검색 광고 내에서는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네. 1위라는 표현, 그런 최상위의 표현은 아무래도 뭔가 소명 자료나 이런 게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게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세팅을 해보면은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랄까 맞죠. 좀 운이랄까?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증빙 자료 없이 그냥 뭐야 검수 됐네? 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꼭 이제 소명을 해달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전 지금까지 항상 다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소명을 요구당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그냥 증빙 자료 준비해버립니다. 전 처음부터. 아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좋긴 해요 사실. 맞습니다. 확실하게 하는 게 또 맞아요. 아니면 또 이제 그 검수 체크해주고 또 검수 넣어야 되니까 맞죠. 이게 한번 검수 들어가면 바로바로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되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사실 검토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반려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요거는 좀 꿀팁. 요거는 꿀팁인데 네. 여기다가 또 중요한 정보를 또 이렇게 라이브에서 이거는 꿀팁인데 어쨌거나 빨리 뭔가 이제 검수가 돼야지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계속 그걸 체크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보통은 뭐 검수 기간이 영업일 1일에서 3일 이내라고 나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실제로는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검수 기간 그냥 거의 뭐 빠르면은 몇 시간 만에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맞죠. 몇 시간도 아니죠. 그냥 등록하자마자 뭐 새로 고침 몇 번 하면은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되게 짧단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근데 만약에 이게 검수가 안 된다?
그것도 뭐 2일, 3일 이렇게 넘어간다? 그럼 그거는 반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맞아요. 그 과정에서 걸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편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빠르게 그냥 뭔가 변경된 다른 것들을 한번 같이 넣어본다던가 네. 하는 것도 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건기식도 그렇고 뷰티 업종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바로 딱 닿거나 뭐 먹거나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업종들은 특히나 좀 신뢰도의 문제가 좀 가장 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맞아요. 네. 뭐 지금 확장 소재 홍보 문구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뭐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에서 뭐 제목을 변경한다던가 할 때도 이런 신뢰도를 좀 줄 수 있는 관련 키워드들로 세팅을 하는 게 조금 좋지 않나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뷰티도 이제 뭐 색조 같은 경우에는 뭐 신뢰도 뭐 리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확실히 괜찮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스킨케어 쪽에 조금 네. 더 건기식이랑 결이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아, 우리 몸에 직접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피부에 직접 닿는 거고 뭔가 직접 뭔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네. 신뢰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업종 뭐 하나만 더 좀 살펴보자면 네. 뭐 농수산물이나 뭐 식품 같은 것도 쇼핑 검색 광고 진짜 많이 진행하시는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특히 올해 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조금 배송을 강조하는 게 많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뭔가 좀 아무래도 또 다른 뭐 당일 배송을 제공하는 매체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네이버에서도 배송을 강조해서 뭐 당일 배송, 뭐 맞아요. 새벽 배송, 뭐 당일 출고 뭐 이런 단어들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식품 같은 걸 사실 주문할 때 우리가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그냥 하루 만에 바로바로 오는 거를 바라는데 그쵸. 식품은 더더욱 일단 신선해야 되잖아요. 맞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괜찮고 만약에 도착 포장 아, 이거 소구하실 수 있으면은 맞아요. 이거 상품도 저는 실제로 도착 보장인 상품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네. 만약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여기 이게 만약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다른 어떤 뭐 소구 포인트를 확장 소재에 녹였을 때보다 이 도착 보장 오늘 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사면 당일 배송 바로 배송 뭐 이런 거 네. 배송이라던가 그래서 뭐 몇 시 아니면은 뭐 도착 보장까지는 아니어도 오후 뭐 2시 이전 주문 시 이거는 이제 뭐 밑에 좀 30자짜리 거기다가 이제 맞죠. 이런 식으로 적어야겠죠. 주문 시 뭐 당일 배송 당일 출고 이런 거 진짜 이런 게 좀 잘 갖춰졌을 때 사실 뭔가 뭐 무조건 뭐 잘 나온다 이런 건 또 아니지만 웬만하면 정말 다른 거에 비해서 좋게 효율이 나오고 있어서 네, 맞아요. 네, 이건 반드시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댓글이 지금 지금 좀 작게 돼 있어서 네, 저희가 맞죠? 지금 이게 화면 구조가 좀 바뀌었어요. 저희 네. 원래 라이브를 하면은 여기 이렇게 막 떴었는데 댓글창이 지금 굉장히 작게 나와서 그러니까요. 뭐 쟤다. 하나 조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좀 잠깐 화면 밖으로 나가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굿 M4개 분께서 이제 30대 여성 패션 업종인데 보통 쇼핑 검색 광고죠. CPC 단가가 얼마 나오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40대 여성 쇼핑몰이요? 어떤 쇼핑몰? 근데 네이버에서 일단 광고를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신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왜냐면 보통 무신사 이런 데 입점되어 있는 무신사나 뭐 29cm나 이런 패션 플랫폼에 입점이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의 쇼핑몰들은 기본적으로 쇼핑 검색 광고를 안 해요. 맞아요. 안 해요. 메타 광고를 하고 차라리 브랜드 검색 광고 요거만 병행을 하지 쇼핑 검색 광고는 사실 굳이 안 하거든요. 해도 파워링크 정도까지? 저 근데 보통 이렇게 하는데 검색 광고를 지금 하신다는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인부복 전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뭐 브랜드는 브랜드인데 좀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신생 네, 신생도 신생인데 뭐 좀 저희가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그런 곳들 있잖아요. 뭔가 그 아무튼 유행이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언제나 우리가 일상 생활 맞아요. 속에서 쉽게 조금
찾을 수 있는 제품들 네. 검색 광고에 패션 쪽은 음. 많이 진행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런 느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이게 저희가 일단 쇼핑 검색 광고는 정확한 입찰가를 알 수가 없기는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일단 어떤 키워드에서 노출이 되게 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맞아요. 소재랑 키워드 적어드릴게요. 소재랑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소재 노출 키워드 노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뭐 네이버 쇼핑 혹시 입점해 계시다면은 그러니까 쇼핑 파트너 센터 되어 있으시면은 그 소재를 그냥 직접 등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보면은 뭐 1위부터 3위까지 저희가 대충 입찰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죠. 네,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통합이고 그 평균 기준이라 가지고 정확하진 않지만 요걸 기준으로 그냥 생각을 대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도 하나 같이 보고 갈까요? 공식 스토어 같은 거는요? 라고 정직한 소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뭐 아까 뭐 말씀드렸던 네. 뭐 어디 판매 1위 뭐 이런 거는 조금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여기가 진짜 공식 스토어다라는 거를 또 증빙을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질문이 또 하나 더 들어왔네요. 네. 파워클릭 광고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업체 중 한 곳은 제품이 슬라이드 형태로 나열이 되던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파워 링크를 말씀하시는 것 파워링크요?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그 파워링크 하단에 뜨는 이제 쭉 이렇게 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사진 같아요. 여러 개 쭉 뜨는 맞아요. 그거는 보통 이제 저희 쇼핑 정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해주면 등록을 해주면은 이제 키워드에 따라서 연관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품을 그냥 알아서 노출을 시켜줍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있는 게 좋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 파워링크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원래는 이제 뭐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파워링크에 저희가 확장 소재를 등록을 해주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뭐 보여주고 싶은 정보들, 뭐 우리한테 좀 메리트가 있는 타 업체들과 비교가 되는 그런 정보들을 노출시켜주기 위함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거 등록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그 노출 구좌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맞아요.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뭐 가격, 뭐 서브링크나 뭐 이런 추가 제목 같은 것들은 당연히 뭐 기본이긴 한데 그거 말고 가격 링크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이게. 없어졌죠 최근에. 가격 링크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쫙 떨어지니까 저희가 원래는 요만큼만 노출이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까지도 저희 공간이 돼버리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사용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제는 활용이 안 돼서 이제 사실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우리 상품 같은 것도 같이 이미지랑 보여주면서 뭐 구조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이 쇼핑 정보 나쁘지 않죠. 근데 사실 이것도 막 다 노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면에서 이제 뭐 한 곳이나 네. 이렇게 노출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요새 조금 파워링크 광고도 보면은 약간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피드 이렇게 게시글 한 3개씩 나눠서 이제 꾸미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까 하던 거 마저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확장 소재까지 다뤄봤으니까 쇼핑 검색 광고에서 기능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외 검색어 설정인데요. 네. 제외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가 어떤 키워드에 노출을 희망하는지를 먼저 정해주고 나서 그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제외 키워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조금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이제 키워드별로 그룹을 생성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캔들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팔고 있는 이 캔들이
캔들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거에만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캔들 키워드 노출 그룹을 하나 생성을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캔들이랑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뭐 향초라든지 아니면 뭐 초, 예쁜 초,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키워드들은 다 제외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광고가 노출되다 보면은 이제 이 그룹이 어떤 키워드에서 노출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서 이 키워드에서는 노출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주기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 제외 키워드는 보통 어느 정도의 주기로 보시는 편이에요? 저는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 아무래도 초반 죄송합니다. 한국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아니, 오늘 네. 대리님께서 좀 피곤하신 일이 좀 있었어요. 좀 그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 그래도 처음에는 한 일주일 혹은 좀 그보다 더 자주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제 키워드가 좀 설정됐다 싶으면은 뭐 2주, 뭐 3주 이런 식으로 점차 조금 늘려가는 편입니다. 그 확인한 텀을. 네.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일주일 정도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막 예를 들어 금액대를 좀 크게 태우는 경우에는 네. 좀 더 짧게 나중에 가져가기도 하잖아요. 맞죠. 아무래도 금액대가 커지면 그만큼 세팅하는 그룹 수나 이런 것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맞아요. 네. 키워드들도 그러니까 애초에 막 검색되는 노출되는 키워드 양 자체랑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일주일을 보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태워도 단 하루 만의 데이터로 사실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저는 맞죠.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요일별로도 이게 좀 상이할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초반 일주일 보고 사실 정말 예를 들어 얘는 이게 테스트를 해볼 필요도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전환율이나 뭐 이런 게 너무 낮은데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돈을 쓰는 그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사실 일주일도 안 보고 그냥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해버릴 때도 있고 근데 나머지는 웬만하면 그냥 일주일 그리고 2단위로 일단 필터링을 1차적으로 해주고 네. 그 다음에는 저도 한 달 정도 본 데이터로 한 번 더 그 그러니까 월 초에 네. 이번 달이 뭐 다 갔다라고 하면은 3월 달에 이제 쭉 다시 달 데이터 아니면은 뭐 최근 3개월 데이터 이런 식으로 쭉 훑어가지고 다 제외 처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파워링크랑은 뭐 노출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제외 키워드가 진짜 품질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라서 맞아요. 진짜 이거는 지속적으로 무조건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있었던 네. 요일이랑 시간대 그리고 성별, 연령대를 세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의 특성에 맞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네. 원대리님 어떻게 좀 진행하시나요? 저도 근데 사실 비슷하긴 해요. 어떤 업체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일단 저는 초반에는 아예 안 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산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광고주마다 아니면 업체마다의 그 네. 정해진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당연히 정답이라고 저는 사실 말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저는 풀어놓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이전 데이터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해도 중간에 광고가 뭐 끊긴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뭔가 많이 제외 키워드 같은 것들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노출된 게 거의 없다던가 뭐 이런 식이면 사실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는 많은데 이거를 과연 찐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죠. 전 사실 초반에 저랑 이제 함께 하기 시작할 때는 일단은 저는 좀 풀어놓고 진행을 하자의 주의예요. 그리고 제가 제 식대로 한 쭉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네. 그때의 데이터를 좀 판단하고 싶어서 네, 제 기준점을 맞아요. 좀 잡으려고 일단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 추천을 하는 거는 일단 뭐 전부 풀어놓고 좀 진행을 하는 거죠. 모니터링. 그리고 이후에 뭐 한 달 정도 이후에 이제 뭐 항목별로 저는 필터링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막 예산을 만약에 적게 쓰시는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거나 우리가 키워드 하나에서만 노출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에서 노출을 시키고 싶은데 이 시간, 성별, 연령, 요일 뭐 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죠. 저희가 애초에 뭔가 이제 캠페인 세팅할 때 보면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스토어든 자사몰이든 들어가요. 구매가 가장 많이 나는 요일이나 아니면은 구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뭐 성별이나 연령대 같은 거 뽑은 다음에 그냥 그거 바탕으로 일단은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는 것 같아요. 맞죠. 일단 운영은 해봐야 되니까. 이게 사실 뭐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뭐 광고주분들께서 이제 처음에 말씀 주실 때 뭐 저희는 30대 여성이 메인 타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막상 이제 처음에 세팅하고 나서 보면은 40대 여성한테 좀 많이 팔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맞아요. 네, 뭔가 무조건 사전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값으로 세팅을 맞추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요거는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일 수 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진짜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항상 네, 광고 측에서 들었던 말이랑 그냥 다른 경우가 좀 되게 맞아요. 많아요. 달라요. 아니면 특히 뭐 이제 특히 신생업체 같은 경우가 좀 더한데 뭐 예를 들어 이전에 뭐 판매를 했다던가 판매한 이력이 있다던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뭐 광고주 말뿐만이 아니라 일단 뜯어볼 수 있는 뭔가라도 있잖아요. 자사몰의 그쵸.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스토어상에 남아있는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음, 막 예를 들어 판매가 거의 안 되는 신생업체예요. 신생업체에서 이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광고주의 말은 이제 그건 거죠. 아 이게 지금 40대를 사실 위한 제품이고 이런 것들. 저희 맞아요. 제품은 사실 40대가 진짜 다 주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이로 노출시켜 주시면 됩니다 하는데 실제로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추천을 드려서 해보잖아요. 20대, 30대 뭐 맞아요. 이렇게 팔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저는 진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초반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 브랜드들을 보면은 초반에 타겟으로 잡아놓고 만들었던 그 제품들인데 내가 초반에 설정했던 타겟과 다른 타겟한테서 더 잘 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뭐 다른 매체에서도 광고를 진행했었는데 거기서 뭐 어떤 타겟이 많이 팔렸었다라고 얘기하셔도 네이버는 또 다른 매체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주로 이용하는 뭐 연령대층이나 뭐 성별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다 보니까 반드시 네, 이거는 무조건 추측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세팅에 있어서 맞아요.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추측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데이터로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맞죠. 데이터로 뭔가 판단을 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측은 진짜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걸 기반으로 뭔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뭔가 좋지 못한 데이터 또 다른 결과값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데이터를 뽑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저는 풀어놓고 좀 진행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혹시나 뭐 지금 라이브 보고 계시면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채팅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맞아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일 시간대 저희가 웬만한 거 다 얘기를 하긴 한 것 같거든요. 네, 사실 품질 지수는 제외 검사가 얘기하면서 보통 저희가 같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굳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거는 이미 사실 요즘엔 너무 다들 맞아요.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저희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더더욱 맞아요. 이미 빠삭하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다. 맞습니다. 일단은 그럼 캠페인 대충 어떻게 세팅하는지 좀 대충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희가 네, 위에 캠페인 구조에서 너무 좀 라이트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긴 있었죠. 맞아요. 근데 저희가 진짜 이게 실제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시켰을 때 저희의 성과가 많이 높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요 마지막 이 두 개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특히 저희 전환율 올리는 데 있어서는 제외 검색어랑 뭐 이런 연령대나 성별, 시간대, 요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필터링하는 거죠. 그냥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그냥 이렇게 쳐내고 그런 작업들이 가장 좀 크게 영향을 줬어서 맞습니다. 저희 캠페인 좀 세팅하는 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만약에 이거는 좀 예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신생이라고 할게요. 네, 판매 이력이 없는 뭐 신생 업체
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사실 쇼핑 검색을 뭔가 과하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저는 원래 크게는 뭐 이제 캠페인 구조 네. 크게 브랜드 그리고 메인 주력이라고 많이 하죠. 주력 그리고 서브 뭐 이런 식으로가 가장 크게 이제 나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크게 나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신생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뭐 브랜드랑 네. 서브만 저는 딱 들고 가거든요. 서브라기보단 약간 이게 저는 벌크 느낌이에요. 벌크 그룹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잘 팔리는 주력 제품, 서브 제품이라기보다는 그냥 키워드 기준으로 저는 무조건 이거를 나누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주력 키워드는 아까 말씀 주셨던 키워드별 그룹핑.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기준이냐면 저는 고효율, 전환 면에서 좀 효율이 좋았던 키워드들을 따로 빼서 여기서 주력으로 관리를 해준다라는 의미로 저는 주력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네. 이 벌크는 이제 저희가 뭐 이미 지금 전환이 잘 나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저희가 평생 이 키워드 하나만 사실 쓸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사실 이거를 저희가 이미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뭐 하는 게 없잖아요. 뭔가 저희는 이제 이런 걸 하나를 찾았으면은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포인트에서 뭐 전환율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는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그냥 발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질 지수 같은 경우에도 위에 이제 보면은 여기가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품질 지수가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만칸이에요. 네. 만칸 이거 진짜 참 어려운 건데 진짜. 네. 예린님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게 진짜 관리가 조금만 안 돼도 이게 하루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부분이라서 뭐 하루 만에 뭐 내려갔다고 해서 다시 세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필요는 사실 전혀 없어요. 네. 이 품질 지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한 칸이다만 떨어져도 아니면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이게 진짜 우리 광고가 뭐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노출 잘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입찰가 부분에서 좀 영향을 줄 뿐입니다. 노출이나 뭐 동일한 입찰가로 했을 때 아무래도 노출이 조금 더 낮은 순위에 되겠죠. 품질 지수가 낮으면. 근데 조금만 이제 판매가 잘 되거나 유입이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제 뭐 4칸이고 5칸이었던 품질 지수가 다시 다음날 보면 뭐 6, 7칸, 6칸 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식으로 차차 올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품질 지수 이렇게 연연을 한다기보단 이거 저희가 말씀드린 요것만 사실 잘해주시면은 알아서 올라가요. 정신 차려보면 이미 그냥 초록색 만칸이 되어 있어요. 배터리 풀충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저 제 키워드 세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광고비 누수도 좀 잡아가는 개념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쇼핑 검색 광고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뭐 네이버 검색 광고다라고 하면은 뭐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이렇게 두 가지를 거의 세트처럼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네, 쇼핑 검색 광고는 특히 조금 더 손을 많이 타니까. 네. 그거 진짜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파워링크가 손이 안 탄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조금 더 아무튼 저희가 뭔가 설정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초반에가 좀 많이 힘들어요. 누수가 초반에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인지를 조금 하고 계셔야 돼요. 일주일 했는데 효율이 안 나와요. 성과가 안 좋아요. 새로 세팅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되긴 했어요. 근데 전에 했던 것보다 너무 성과가 안 좋아요.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리를 잡아가는 기간은 반드시 좀 여유를 가지고 두셔야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유의미한 데이터 값을 얻으면서 가실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다시 돌아가면은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신생업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가 뭐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기 전에 알고 가셔야 될 게 그 모든 키워드에 사실 광고 집행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 측에서 아마 판단을 할 거예요. 이 키워드에 대한 뭔가 어떤 수요가 조금 많아야 광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 신세검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브랜드명에서의 광고 구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 맞아요. 네. 이 인지 자체가 안 돼 버리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세팅을 해봐요. 어떻게 세팅을 하냐. 일단은 초반에 저는 브랜드 캠페인만 켜놓거든요. 최대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거를 켜놓고 대신 좀 메인으로 잡힐 수 있는 키워드들,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일반 키워드들 중에서 좀 눈에 보이는 것들, 조합될 만한 내가 지금 보이는 상품명 기준으로 해서 네. 미리 제외 키워드 처리를 해주긴 합니다. 해주긴 하고 그럼 얘가 쭉쭉쭉쭉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계속 일반 키워드로 잡히는 것들 매일매일 필터링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일정 기간이 될 때까지 해주시면 되고 서브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부터 키기 시작합니다. 뭐 브랜드를 먼저 한번 다 네. 가지치기를 하고 맞아요, 들어가는.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한 뭐 일주일 정도 아니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를 운영을 하는데 얘네를 이제 운영을 할 때 일단 뭐 주력 제품들 사실 위주로 많이 제품 선정을 먼저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뭐 광고 세팅을 잘하고 제외 키워드를 잘해주고 한다고 해도 근데 이거 뭐 왜 품질 지수가 이렇게 낮을까요? 해서 보잖아요. 판매가 안 되는 상품이에요. 맞죠. 그리고 리뷰 수도 너무나도 저조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뭐 유입을 사실 잘 시키면 뭐예요? 이미 들어와서 이탈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리뷰수 리뷰수도 많이 보고 판매량이나 일단 판매량을 먼저 보는데 그 뒤에 뭔가 저희도 어쨌거나 이 계속 판매가 되는 제품만 계속 팔 수는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뭔가 다른 타 경쟁사 대비해서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은. 네. 수요랑 이제 뭐 아니면 가격 경쟁력 가격 부분에서 뭐 우리가 메리트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서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어떤 뭐 소고기 중에서도 갈비찜용 소고기 뭐 이런 걸로 한다면은 뭐 소갈비라는 걸 쳤을 때 가장 뭐 위에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오가닉 기준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광고 기준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격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럼 소비자들이 봤을 때 우리 제품이 여기를 들어간다면 이거 될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광고주분들이 특히 뭐 상품 종류가 좀 많이 있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 이런 걸 좀 주력 제품으로 삼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광고주분들이 이제 팔고 싶은 것보다는 고객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제품들을 주력 상품으로 세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일단 제품 선정만 잘해줘도 사실 운영에는 그렇게 크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일단 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대신 이제 여기서 자사모는 뭐 자사면 키워드는 이제 제외 처리를 쭉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키워드들은 모두 여기서 이제 검색이 될 수 있게끔 서브를 운영을 해주고 그다음 여기서는 무조건 온리 브랜드명 연관 키워드에서만 검색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세팅을 딱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운영을 쭉쭉쭉 하다 보면은 저는 일단 초반에 무조건 일정 구간까지는 저는 입찰가를 확 올려버리는 편이거든요. 저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이 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미리 말씀을 저희가 좀 드리긴 하잖아요. 네, 맞죠. 초반에는 예산을 초반에 조금 많이 투여를 해서 이 테스트를 빠르게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노출이 돼야 조금 잘 팔리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디 저 구석에 있는 거를 저희가 눈에 띄지도 않는데 근데 그거를 과연 이제 노출이 됐는데 왜 클릭이 안 되고 왜 전환이 안 나지? 라고 과연 이거를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맞죠. 네, 만약에 좀 광고주분께서 라고 하신다면 저는 항상 설득을 좀 시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그럼 그게 과연 그게 뭐 광고를 운영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실제로 클릭된 데도 보면은 입찰가가 낮으면 저기 어디 메인은 일단 절대 아니고 저기 어디 컨텐츠 쪽이나 아니면 다른 지면들 조금 더 싼 지면들에서 아마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저희가 그러면 일단 운영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전환이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유입 좋고 전환 좋고
그거 최고죠 이렇게만 되면. 네, 이런 키워드들을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특별 관리 들어가야죠. 맞아. 따로 빼야죠. 맞아요. 어디로? 여기로. 영재반 느낌으로 네.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얘네를 이제 일로 빼줍니다. 그래서 얘네는 진짜 그냥 특별 관리를 해줍니다. 아까 해담 대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이런 식으로 네. 캔들이라고 하면 이 캔들에서 저희가 전환이 굉장히 잘 났어요. 정말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사실 좋은 경우긴 하잖아요. 그쵸. 이런 메인 키워드에서 이런 초 메인 키워드에서 우리가 유입도 잘 되고 전환율 너무 좋다? 그러면 사실 대박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해주고 여기엔 진짜 캔들이라는 것만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이 키워드로만 유입이 될 거고 근데 이 키워드가 전환율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환도 잘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 이 소재 자체가 품질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노출을 시켰다면은 클릭 잘 돼, 전환 잘 돼. 그쵸. 그럼 당연히 품질 지수 만칸돼. 쭉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 캠페인을 만칸으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두 캠페인. 이미 전환이 잘 날 수밖에 없는 키워드들을 모아놨기 때문이에요. 네. 그거를 별도로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럼 여기 이제 캔들 캠페인 딱 생기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캔들 제휴. 제일. 약간 메인에 있는 그 키워드 메인 캠페인 키워드를 전부 제외해서 절대 이제 겹치지 않도록 우리 것끼리 경쟁하지 않도록 맞죠. 해서 노출을 시켜주면 됩니다. 좀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이 키워드 세팅이 좀 막연하다고 하시면 이 그룹이랑 그룹 간에서는 절대로 겹치지 않게 조금 최대한 세팅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뭐 다른 계속 네. 이제 쭉쭉쭉 여기는 뭔가를 뽑아낼 거거든요. 키워드들을. 그쵸. 그러면 저희가 저희만의 이제 기준을 갖고 노출 대비 클릭 그리고 클릭 대비 전환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 전환율을 보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뭔가 전환율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캠페인은 저는 빼도 되겠다 싶어서 바로바로 빼주는 편이고 그래서 얘를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잡단 키워드에서 되게 많이 잡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품질 지수가 사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낮아졌다고 해서 뭔가 그렇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캠페인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그거에 너무 리소스를 막 태우시는 것보다는 잘 팔리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좀 더 힘을 주시는 게 맞아요.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맞아 확장 소재 부분에서 갑자기 말씀드릴 게 좀 생각이 났는데 네. 저희가 뭐 확장 소재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홍보문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 쇼핑 상품 정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찜이나 뭐 리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노출되려면 뒷페이지가 넘어가야지 이제 노출이 네,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더보기를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저는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대충 좀 유입이 보통 많이 되는 키워드들을 뽑아 보실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노출되는 지면을 한번 봐요. 보고 타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가 이 확장 소재를 썼을 때가 더 메리트가 있을지 아니면은 우리는 찜이나 리뷰가 너무 많은데 진짜 압도적으로 많은데 네. 그럼 이제 그걸 다시 노출시키는 게 더 맞아요. 전략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전략으로 일단 전략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추가 홍보 문구가 더 잘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확실히 우리는 이 문구보다는 상품 정보를 맞아요. 노출했을 때가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맞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채팅에 또 질문이 하나가 어머. 올려주셨네요. 그러면 캠페인에 제품명이랑 브랜드를 띄우기 위해서 광고를 돌리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캠페인에 잠시만. 캠페인에 제품이랑 잠시만요. 좀 가까이 캠페인의 제품명이랑 브랜드를 띄우기 위해서 광고를 돌리는 걸까요?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를 돌리는 거죠? 어떻게? 네, 쇼핑 검색 광고 왜 하시죠? 저희 사실 광고 매출 만들려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것보다 더 노출시키고 그래서 더 많이 유입시키고
그 중에서 더 그만큼 전환율을 발생할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목적 자체는 저런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판매죠. 판매 매출이죠. 근데 이제 뭐 업체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광고를 돌리다 보면은 네. 뭐 메타로든 아니면은 뭐 이 쇼핑 검색 광고로든 뭐든 간에 우리의 어떤 제품이 되게 뭔가 입지가 굳혀진 그런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좀 입지를 굳히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 키워드 노출 키워드 점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저는 운영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노출이나 클릭용인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사실 노출에 좀 더 가까워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디퓨저를 팔고 있어요. 네. 디퓨저를 팔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좀 디퓨저도 이제 여러 디퓨저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뭐 꽃향기라던가 아니면 플라워 디퓨저 뭐 네. 이런 것들 이 중에서 좀 초메인 키워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뭐 메인 느낌인 그런 네. 키워드를 하나 선정을 해서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봐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반응도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셉 자체를 이쪽으로 잡고 가고 있어. 그러면 이 광고를 돌렸을 때 우리 브랜드를 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뭔가 요즘 트렌드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게 요거라고 한다면은 이 생화 디퓨저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광고는 사실 다 연계돼 있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그 구매 경로도 굉장히 다르고 복잡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단순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많은 매체들이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네이버랑 메타 같은 경우에 정말 저희 주로 가져가는 그런 매체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정말 많이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사실 왔다 갔다 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유하는 거거든요. 생화 디퓨저를 보고 쳐봤어요. 그냥 알고만 있었어요. 인지를 그때 했는데 뭐 이 제품 많이 보이네. 그래서 생화 디퓨저 땡땡땡 브랜드까지도 인식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언젠가는 한번 쳐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맞아요. 이 브랜드를 칠 수도 있지만 이 생화 디퓨저를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쳤을 때도 뭐야? 이 땡땡땡 브랜드가 있네? 상단에? 근데 거기서 사실 사람들이 한 번 더 인지를 함과 동시에 이 브랜드가 좀 이 생화 디퓨저는 요 브랜드구나라는 게 인식이 좀 잡히거든요. 호감도가 확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일종의 신뢰도도 있고 브랜드 뭐 인지도면도 있고 해서 저는 정말 이런 용어로 노출시켜 준 적도 있기는 해요. 저도 지금 실제로 지금 디퓨저 관련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계정이 있는데 네. 이 디퓨저가 또 향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 단순히 전환이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걸 좀 더 힘을 줘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상품의 옵션이죠, 향기가. 이 옵션별로 조금 어떻게 팔리는지를 조금 분석을 먼저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디 향이 조금 전환이 잘 나와서 네, 우디 향을 조금 더 메인 키워드로 잡고 전 세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옵션별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디퓨저는 진짜 세부 키워드 처음 가지치기가 들어갈 때 향별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진짜 중요하죠. 이것도.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이제 어디까지나 이거는 예산이 좀 많이 넉넉한 경우에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의 기본적인 목표는 사실 매출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고 어느 정도 뭔가 안정화가 되어 있을 때 추가적으로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노출형 키워드 따로 정해서 캠페인을 운영을 하죠. 이거. 사실 뭐 광고 예산이 조금 너무 적은데 이것저것 여기 저희 오늘 말씀드린 거를 한 번에 다 진행을 해버리시면 그것도 너무 무의미한 데이터만 추출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조금 예산에 맞춰서 어떤 거를 먼저 조금 시도를 해볼까 하면서 미션 깨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조금 데이터를 추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까지 됐는데도 뭔가 안 오른다라고 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건드리는 게 저는 요거입니다. 이제 아까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때 이제 요일이랑 시간대 그동안 쌓였던 데이터들 뭐 근 1개월이 됐던 3개월이 됐던 아니면 6개월 저는 다 쪼개서 일단 보긴 하거든요. 단순히 1개월, 3개월만 봐서 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쭉 다 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최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요일 가장 먼저 쪼개는 게 사실 요일 시간대는 그렇게 저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뭔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났던 적은 없던 것 같아서 음. 이거는 안 했었고, 근데 성별이나 연령대 하나하나씩 이것도 단계별로 좀 재배를 시키면서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음. 또 연령대랑 성별은 사실 네. 웬만하면 어느 정도 광고를 진행했었으면은 웬만하면 진짜 꼭 세팅하고 맞아요.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왜냐면 특히 이게 연령대 중에서도 알 수 없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알 수 없음 여기서 근데 저는 누수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정도는 네. 어휴, 저희 벌써 55분이네요. 저희가 생각보다 좀 말이 되게 많아가지고. 지난번 라이브에서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랬는데. 맞아요. 일단은 뭐 더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거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더 좀 유익한 정보, 주제 맞습니다. 갖고 오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4팀 최종원이었고요. 광고 컨설팅 4팀 최단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